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성장주 탐험대 시간인데요. 성장주를 함께 탐험해 보면서 지금 현재도 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할 기업들을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고성장주를 사자는 추천주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업종들이 왜 좋아지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포인트를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 또 여러분들 실적들 잘 체크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되게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은 이제 TSMC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칩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하고요.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능에 좀 전문화된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비하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도 아니고 고성능에 최적화돼서 반도체를 설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효율들도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단가들이 좀 높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에 비하면 좁아서 아주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지금 AI가 엄청난 혁명들을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슈들과 기술의 발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 하나만으로 AI가 전부 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이 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그 칩이 탑재되어 있는 서버들 그다음에 서버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열이나 이런 걸 많이 발생시키다 보니까 그걸 냉각시키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나 이런 전기들이 워낙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그런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력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까지 AI라고 하는 테마에 맞물려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중심으로 돼서 전기차가 수년 동안에 어떤 상승하는 테마로 몇 년을 끌고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촉발한 이 AI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PC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GPT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서버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호출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PC 안에 탑재돼서 이제 서비스 이제 노트북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데일 컴퓨터란 이런 데들도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최근에 데일 컴퓨터 이러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흐름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는 PC도 이제 그런 PC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생성형 AI가 아예 완전히 탑재돼서 서버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어떤 모바일 네트워크가 없이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꽤나 오랫동안 좀 성장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또 한국 주식 투자하신다면 AI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공급하고 수요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있는 맥락에 있는 기업들은 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주력으로 좀 넣어 놓으셔야 시장 상승에 좀 소외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에 좀 잘 작동하는 이런 에이직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요. 매출 비중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 컨트롤러하고 플래시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최적화하는 기능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내거나 빠르게 보내거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쓰고 읽고 이렇게 지우고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복구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반도체 칩들이 이제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 컨트롤러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엔비디아 이런 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에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각종 컨트롤러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스위치, 그 다음에 전력 부품들 이런 것들 다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먼저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후로 밑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대부분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 마벨 테크놀로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매출 비중 한 22% 정도 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네트워킹 쪽은 이제 인프라나 라우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하는 역할들은 이제 서버와 서버 간에 어떤 전송하는 데이터들의 속도들을 빨리 해준다던가, 어떤 정체 없이 이거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지 AI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이제 22%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통신 단말기, 통신 사업자들을 위해서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 회사 정보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매출 비중이 7%, 10% 정도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이제 자동차와 산업 부분에 쓰이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들을 좀 이끌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이 회사가 특히 좀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볼 만한 부분들은 AI 반도체 칩이나 이런 쪽 부분들의 이제 생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역시 이쪽 부분의 칩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나노 공정에 활용한 칩들을 개발해서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AI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지원하는 칩들, 반도체들을 많이 생산해서 엔비디아하고도 일정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지금 개발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도 AI 칩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 에이직 반도체 시장 규모들도 최근에 어떤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반도체 시장들이 커지면서 이 부분도 연평균 약 7%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들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첨단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또 이제 ADA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운전자의 편의성이나 이런 안정성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부각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래서 충돌 방지라든지 차선이 좀 흐트러졌을 때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루즈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형태의 반도체들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자율주행이 계속 성장하면 할수록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고,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또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AI 쪽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나 그 다음에 HBM 쪽이나 이런 쪽들도 다 지금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도 좋은 영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마벨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약간 순풍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흐름을 좀 향후 몇 년 동안은 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현재 중국향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43%라서 약간 좀 쎄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AI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고 맨날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갈등이 심화가 되면 또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가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통신사들,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하는 회사들, AI 데이터 센터들 이런 데들한테 납품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은 좀 리스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의 성장률들은 상당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쯤이면 이 기업이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분기를 할 건데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고, 실제로 회복이 되는 것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이 돼서 내년도에 완전한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뭐 안 나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때 주가가 뭐 많이 밀린다든지 빠진다든지 하면 조금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또 좋은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사라고 하는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결정하세요.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마벨테크놀로지 주가를 보시면 이제 요때가 이제 뭐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올라가서 $90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매출이 역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지금 이제 주가가 회복하면서 약 한 $70 중반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90를 넘어가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향후에 이제 2024, 25, 26, 27년도에 전망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적 전망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데이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지금 보는 거는 목표 주가를 이제, $89, 평균 $89를 제시하고 있고, 현재 $70 중반이니까 한 17%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도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증권회사에서 28개에서 평가를 냈는데, 28개가 바이 의견을 냈어요. 한 개만 홀드 의견을 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트롱 바이 의견을 증권가의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 실적 데이터들을 좀 체킹을 해서 봤는데,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이렇게 매출액들이 이렇게 약간 그 산처럼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갑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도 보면 이렇게 일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비슷하고 이런 형태로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이 뭐냐면 경기 변동형 기업들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좀 급하게 상승하고 나빠지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2024년도 요 시점에 들어왔고 꺾인 시점에 들어왔고 이제 2025년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회복이 되면서 빠르게 지금 다시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 이 회사는 2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영상을 볼 때는 나왔을 것 같아요. 2월 결산인데 2024년도 2월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2023년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4년도 실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끝난 얘기인 거예요. 2024년도에 3, 4, 5, 6, 7, 8, 9의 실적은 아닌 거예요. 지난 실적. 매출액이 $55억 7% 정도 줄었고 주당순이익도 뭐 적자가 더 커진 이런 상태고 이렇게 더 줄었죠. 더 줄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적자는 좀 축소되는데 매출액은 여전히 마이너스 3%. 즉, 올해부터 내년도 2월까지도 매출액이 크게 이렇게 회복되는 형태들은 아니에요. 2026년도를 보시면 매출액이 32%로 흑자 전환하고 성장하고 2027년도에는 2027년도가 6년도부터 7년 2월까지예요. 2027년, 그러니까 되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2026년도 되게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년도 거예요, 사실은. 2025년도 3월 1일부터 2월까지라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실적들이 회복되는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빠진다던가 하면 향후에 2025년도, 2026년도에 회복되는 요 실적들을 보고 좀 투자 시점이나 포인트들을 잡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 EPS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차트나 이런 것들 실적이 또 여러분들 이제 초이스탁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전 종목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관련된 향후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사이트밖에 없으니까 이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꼭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를 좀 가늠하기 좋은데요. 이 EPS라고 하는 이 녹색, 이거는 이제 확정 실적이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회색이 향후 예상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상 실적을 따라 파란색인 주가도 따라 움직일 거예요.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실제 실적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움직이고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실적들이 이렇게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5니까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라간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혹시라도 실적 때문에 이렇게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EPS를 따라가는 게 주가거든. EPS가 성장이 멈추거나 가라앉으면 주가도 가라앉는 거고요. 성장이 회복이 되면 결국은 주가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좋지는 않다. 근데 그걸 먼저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갈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EPS가 회복되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나올 때마다 조이스탁 들어오셔서 이 차트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시고 무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실적 데이터들 다 거기에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상 실적만큼 잘 가고 있는지 오히려 더 빠르게 개선되는지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적자가 축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더 갈 때쯤 됐더니 흑자로 전환할 것 같다라는 게 빨리 변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개선하면서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또는 투자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점수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100점 만점에 33점이니까 높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한 40점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의 수익성이 없어요. 적자니까 0점이죠. 미래 성장성도 아까 올해까지는 뭐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2025년도 2월까지도 없기 때문에 점수가 5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아마도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점수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재무 안정성이 50점이고 현금 상승력이 한 90점 되니까 재무적으로 뭐 리스크가 발생해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단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주가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봐도 사실 이제 과거에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때 한 $50 왔을 때가 좀 좋은 가격이었죠. 지금 이제 올라와서 고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제 실적들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매출액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한 30% 가까이 점핑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큰 폭으로 이렇게 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거나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좀 좋은 시기로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시점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뉴스와 또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초이스탁에 들어오셔서 현재의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